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들 수백 명이 위메프 본사로 달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메프 본사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소비자 수백 명이 밤샘 항의를 벌였습니다. 티몬은 사무실이 닫혀 있고 재택근무로 전환돼 연락이 두절된 상황인데요.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본사로 직접 항의 방문해 환불받았다는 소식이 전해들면서 소비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네. 고객들은 설명이라도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휴가 일정은 어떡하냐며 성토했습니다. 위메프는 어제 저녁부터 본사 재무팀이 나서 현장에 온 고객들의 환불 요청을 접수받고 차례대로 환불을 진행했는데요. 오전 10시 반까지 현장 접수를 진행하다 이후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정이 넘어서는 류하연 위메프 대표도 본사에 도착해 고객들에게 사과했는데요. 류 대표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보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피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와서 지금 예약 내용 확인 중이거든요. 그래서 확인되면은 저희 환불 진행하고 이렇게 가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산할 때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지난 3년 전이죠. 지난 2021년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다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머지포인트는 2018년부터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다며 팔았던 전자화폐인데요. 결국 판매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액은 당시 1,000억 원에 달했고요. 건남이 머지플러스 대표는 징역 4년, 동생 건복은 최고 전략 책임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는 더 걱정인 게요.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이번 사태로 여행사를 포함한 중소 판매자들이 줄도산하게 되면 그 파장은 금융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은행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출 상환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날부터 두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 미국 대선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지금 판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영향 미국 증시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과 함께 세계 금융시장이 함께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가상자산주가 꼽히는데요. 많이 오르다 지금은 좀 주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좀 조심하는 게 좋겠는데요. 월가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이미 예견된 일인 만큼 이미 선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 토론과 트럼프 피격 사태로 이미 트럼프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최근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증시가 버블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빅테크와 AI 관련주들이 너무 올라서 버블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 주식, 서학개미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어제 뉴욕 증시도 빅테크 실적 우려에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12.3% 급락했고요. 이 충격의 여파로 나스닥이 3.64% 급락했습니다. 네, 이제는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심이 쏠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트럼프 얘기했는데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미국 대선판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인에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현지 시간 22일부터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린 산업, 대마, 전기차 등의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 주제를 강조했던 만큼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기업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 기업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마리아나 합법화 주장의 의료용 대마 진출 기업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 지속 전망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하실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학개미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워터파크인데 주차장에 물이 새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지난주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잇따랐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곳은 준공한 지 겨우 반년 된 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새 논란이 됐고요. 배수도 잘 안 돼서 바퀴 일부가 잠길 만큼 물이 차오른 모습입니다. 이 시공 문제는 아니고 배수 펌프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준공 반년 된 아파트 주민으로서는 그래도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다니 또 분통도 터지고 안전 문제도 걱정이 되는 게 재작년에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또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9월이었죠. 태풍 흰남노로 포항 한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되면서 차를 빼려던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신규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보신 영상처럼 위에서 물이 샌다거나 물막이판이 없는 반지하 주택도 있을 텐데요. 만약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찬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고요.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사람이라도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차량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3,5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3,5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손해액은 319억 정도로 추산되고요. 네. 올해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피해 규모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손보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으로 전국에서 차량 2,395대가 침수됐고요. 175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올해 피해가 더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가 북상 중인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올라가서 보험료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작년보다 2.3%포인트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7에서 8월 집중호우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손해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반기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부문에서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요구에 따라서 보험료를 낮춰왔는데요. 올해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커지고 있는데 전체 금융지주로 보면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네, 호실적을 넘어서 금융지주들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순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총 당기 순이익 추정치는 4조 5,298억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5.8% 증가한 수준입니다. 각사가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손실배상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한 뒤 연간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2분기 중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1분기 신한금융의 1위를 뺏겼던 KB금융이 2분기에는 리딩금융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올해 4대 금융지주 연간 순이익은 16조 4,588억 원으로 9.5%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어렵다 하는데 금융권의 이자 장사는 여전히 호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하고 있습니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 어렵긴 한데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최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금리가 내리고 있음에도 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이자 장사를 통해 은행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쏙쏙 지금까지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